1986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는 모두 10명. 진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1988년에도 중국 내몽고에서 1년의 가택 침입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23세 오엘이었다. 그녀의 목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거의 부러질 정도로 잘려 있었고 하반신은 알몸이었고 윗부분은 가슴까지 밀어 올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흘렀으며 범행은 매우 잔혹하게 저질러졌습니다. 이후 범인은 1994년과 1997년 두 명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다. 1998년 이후 살인범은 점점 더 잔인해졌고 피해자의 장기를 잔인하게 절단해 총 11명이 사망했다. 처리하기까지 합니다. 살인범은 첫 사건 이후 28년 만인 2016년 검거됐다. 신문 과정에서 범인은 한치의 후회도 없이 각각의 살인 날짜와 과정을 털어놨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강간과 유방 절단 기술은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88년 발생했다. 범인은 현장에 지문 2개를 남겼으나 당시 신원확인 기술이 덜 발달해 DNA 식별 기술이 아직 널리 활용되지 않았고 경찰도 일치하는 지문을 찾지 못해 수사에 나섰다. 포기하다. 이후 1994년과 1997년에는 간수성 백인시와 내몽골 바오터우시에서 한 젊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가택 침입, 강간, 살인 등 살인 방식이 유사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두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같은 살인범에 의해 저질러졌다. 1998년 살인범의 살인 의도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백인 지역에서 젊은 여성 4명을 연이어 살해했다. 범행 방식은 점점 더 잔혹해졌고 피해자들에게 성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단절도 가했다. 피부와 살이 잘렸고 젖꼭지 일부도 잘렸으며 심지어 피해자 중 1명은 가슴과 손, 성기도 모두 잘렸습니다. 이들 중 막내는 고작 8살이었고 사건 현장에서는 마신 물 한 잔도 발견됐다. 2000년과 2001년에도 잔혹한 범죄 수법이 경찰의 주목을 끌었고 이 사건은 공안부가 감독하는 사건으로 등록되어 처리를 맡았다. 앞선 사건에서 채취한 지문과 정액, 분비물 등을 대조 분석한 결과 동일인의 범행으로 판단됐다. 마지막 가택 침입, 성폭행, 살인 사건은 2002년에 발생했으며 이후 유사한 수법은 없었다. 사건 해결에 28년 걸렸다. 2001년 전담반이 출범한 뒤 오랜 조사와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죄 용의자의 기본 특성과 범죄의 특성이 확정됐다. 용의자의 나이는 대략 33세에서 40세. 그는 바이인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으며 심각한 성적 변태나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성격은 내성적이고 우울하고 냉담하고 내성적이며 비사교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에 발생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은 대개 문을 두드리는 것, 기타 수단으로 침입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집. 당국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004년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현상금 20만 위안을 내걸었다. 그러나 현상금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감자는 여전히 광활한 바닷속에 숨어 있다. 사람들의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경찰이 증거를 많이 확보했지만 누구도 체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소문이 돌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살인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에야 밝혀졌습니다. 백인시 공안국은 재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신기술을 사용해 원래의 생물학적 증거를 재분석했으며 DNA와의 염색체 검사 및 비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구금된 뇌물수수자 가오겨 씨는 피해자의 DNA와의 염색체 특성값과 유사했으며 범죄를 저지른 혐의는 칭청진 챈이 마을의 가오 가문이라고 추정했다. 같은 가족의 남자입니다. 혈액 검사를 위해 가오 가족의 모든 남자를 불러낸 후 마침내 바이인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오 청용 52세은 공업학교 군내 매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체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고향인 란저우시에 등록되어 있고 지문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2년 바이인으로 이주한 후 그는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일부러 필요한 활동을 피했습니다. 지문 수집, 혈액 채취 및 기타 활동 이전에는 경찰이 간겐에서 왔습니다. 몽골과 몽골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면 살인자를 잡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버지의 똥과 오줌을 도와주는 효자 아들은 사실 살인자다. 가오 청용은 체포된 후에도 저항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백인시에서 9건, 바오터우시에서 1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8세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머뭇거리며 나는 나쁜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마친 뒤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붓고 마신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성용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비교적 내성적이고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어 집안의 막내였다.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뒤 파일럿 시험을 쳤으나 학업 성적이 부족해 낙제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병에 걸리고 마비가 되었다고 이웃에 따르면 그의 늙은 아버지를 위해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며 돌보았던 사람은 모두 고청용이었고 그들은 모두 그에 대해 매우 효심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 그는 강도 사건이 발생한 후 살해된 첫 번째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살인 전 며칠 동안 매우 불안하고 당황했을 것이므로 살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998년 당시 그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렀다. 고인의 장기 적출은 상대방이 반발했기 때문에 일부 장기를 잘라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황하현수교를 지나갔다. 그는 다리 중앙에서 가방을 풀고 오르간과 칼을 쏟아부은 다음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고 그의 두 자녀는 2002년 이후에야 학교에 가기 위해 돈을 써야 했습니다. 평범하고 과묵한 식당의 남자가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가오 청용교 첸주영은 11건의 가택 침입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19년 총살되어 30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던 연쇄살인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식됐다.